이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을 합친 걸 뇌졸중이라고 하는데, 이 뇌졸중 후에 생각보다 높은 빈도에서 자율신경 기능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한번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 뇌혈관 질환이 재발을 하거나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. 몇 개월 전에 저희 환자분 중에서 뇌경색이 발생하고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호전이 되었다면서 이 후기 영상을 찍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. 그 환자분의 후기 영상 내용 중에 이 뇌경색이 발생하고 나니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도 생겼는데, 이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나서 뇌경색 후유증이었던 언어장애 증상이 빨리 개선이 된 것도 좋았지만 이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도 호전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 환자분의 경험담이 다시 한번 뇌리를 스치면서 환자분의 경험담을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,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없을지 조금 더 면밀하게 되새겨 봐야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 뇌경색이 발생하고 나니 자율신경 실조증도 생겼다라고 하는 환자분의 말씀에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었고요. 그 깨우침을 여러분께도 소개를 드리고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논문을 보시면 이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자율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논문인데요. 2025년도 올해 2월에 출간된 리뷰 저널입니다. 이 논문에서는 뇌졸중 환자에서 자율신경 기능장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뇌졸중에서 자율신경 기능장애가 동반이 되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도,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알 수 있다면, 이런 정보를 알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뇌졸중 후에 자율신경 기능장애가 생기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습니다. 25에서 한 76% 정도다라는 게 논문의 내용입니다. 두 번째는 이런 자율신경 기능장애는 뇌경색 후에 급성기 또는 아급성기에 잘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뇌졸중은 교감신경을 항진을 시키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저하를 잘 유발한다는 것입니다. 네 번째는 뇌졸중 후 발생한 자율신경 기능장애는 뇌졸중 자체의 재발이나 뇌졸중 후유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이 논문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이 메시지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면, 이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을 합친 걸 뇌졸중이라고 하는데, 이 뇌졸중 후에 생각보다 높은 빈도에서 자율신경 기능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뇌졸중 환자들을 정말 수도 없이 보면서 수술이나 혈전 용해술 등의 치료에만 관심이 있었지, 이 뇌졸중 후에 자율신경 기능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지금도 대학병원에서는 신경과 의사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, 저 같은 이 수술을 주로 하는 신경외과 의사들은 저와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금 더 깊이 있게 논문의 내용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, 뇌경색 중에서 이 숨골, 뇌간이라고 하는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을 하면 자율신경 기능장애가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또 심각하게 발생을 할 수 있고, 이 자율신경 기능장애는 뇌혈관의 염증 유발 등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뇌경색 재발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아마 대학병원 신경과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,
혹시나 직간접적으로 접하실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은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뇌졸중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이런 자율신경 기능 장애가 잘 발생한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제가 급성기와 아급성기에 잘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급성기가 한 3개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영상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뇌졸중 후에 줄기세포 치료가 그나마 의미 있는 기간이 뇌졸중 발생 후 한 3개월 정도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이 논문을 보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이런 시기적인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뇌졸중 후에 발생한 자율신경 기능 장애는 이 혈관 기능 장애나 혈압 조절 장애, 그리고 혈액 내의 염증성 변화의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 뇌혈관 질환이 재발을 하거나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일상적으로 치료해오던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 외에도 이 뇌혈관 질환의 일종인 뇌졸중 후에 발생한 자율신경 기능 장애도 뇌졸중 재발이나 후유증의 악화 방지의 목적에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는 것을 권장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을 통해 만약 내가 뇌졸중을 경험했거나 또는 내 주변에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자율신경의 문제가 동반된 것은 아닌지 꼭 한 번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특히 이 자율신경의 다양한 증상 중에서 뇌졸중 후에는 이 기립성 저혈압이나 빈맥, 서맥, 부정맥, 그리고 말초 혈액순환 장애,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증상 중에 방금 언급드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, 즉 자율신경계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뇌졸중 자체의 재발률을 줄이고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